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유형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해외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앙대학교도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과 면접을 보는 전형,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이고요. 물론 의예과는 예외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융합형 인재 전형도 면접을 보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 이거는 진로 적성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을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 두 가지 전형을 2026학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이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보시면 2026학년도부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의 의과대학에 이 2025학년도에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면접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의대에만 면접이 도입이 된다. 이 전형 자체는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인데 의대는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면접이 30% 반영되는 것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 CAU 융합형 인재 전형 452명을 2026학년도에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의대만 서류 면접이 도입이 새롭게 되고요. 면접은 도입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 이론상으로는 지원 가능한 의과대학 중 하나가 이 중앙대 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492명을 선발하는데 이건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요건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인재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과 이건 학업 역량이 조금 더 강조된 전형이면서 이 학업 및 융합형 인재, 이런 걸 뽑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이제 진로 쪽에서 좀 탁월한 전공적 합성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지금 똑같이 선발을 하는 학과도 있지만 국문과, 영문과처럼 이렇게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만 학생을 뽑는 유럽 문화학부, 아시아 문화학부 이렇게가 있고요. 또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철학과, 역사학과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같이 뽑는 학과, 이렇게 심리학과들도 있지만 이렇게 융합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탐구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학과들의 이 정원을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경영대학 쪽에서는 52명의 학생,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경제학부에서는 17명의 학생,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1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응용통계학과는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만 학생을 뽑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리학과는 두 가지 전형으로 같이 뽑고, 산업보안학과에는 이 인문 쪽은 탐구형 인재로만, 그 다음에 자연 쪽은 융합형 인재로만 학생을 뽑는다. 경영학부는 이렇게 24명씩 융합형, 탐구형 같이 뽑지만 글로벌 금융은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자연과학대학도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별 선발 인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는 융합형 탐구형으로 다 뽑고, 의대도 역시 융합형 탐구형으로 다 뽑고, 간호학과 역시 융합형 탐구형 전형으로
전부 선발을 한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쪽에 이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공간예술, 문해창작, 실내환경 디자인, 패션 쪽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요거는 융합형 인재 전형.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공간예술, 문해창작, 그리고 실내환경, 패션, 면접이 없는 전형이죠. 이걸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452명,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49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중앙대 융합형 인재 전형 보시면은요.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한다. 학업 능력도 뛰어나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한 학생, 이런 학생이 융합형 인재 전형에 맞는 학생이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 기반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해외고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겠죠. 이걸 갖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의대는 면접이 있다. 나머지 학과는 면접이 없다라는 거고 의대만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출 서류 근거로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는 심층 면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보시면 고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의 탐구 능력을 많이 보인 학생, 전공 분야에서 이 탐구 능력이 뛰어난 학생, 이런 학생, 진로 서류가 우수한 학생, 이런 탐구 능력을 보이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 그래서 교내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탐구 활동 과정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뽑겠다. 진로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이 배수가 단과대학별로 다릅니다. 뭐 3.5배수에서 5배수까지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는 면접이 30% 포함이 돼서 이 탐구 능력, 전공 분야 학업 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을 평가하고 면접에서는 학업 준비도 및 계열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 교내 활동 이해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로 나눠서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집 요강입니다. 면접이 없는 융합형 인재 전형, 2026학년도에는 의예과만 면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형은 지금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을 상당히 많이 보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진로 역량은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20% 평가한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50%,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전공 관련 성취도, 진로 활동이죠. 이게 30%, 그리고 협업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리더십이 20%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낼 때는요. 해외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그리고 그 증빙 자료 요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중앙대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유양식으로 구성 가능하고 평가자가 판독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확대, 편집이 가능하다. 요게 중앙대만 이렇습니다. 모든 대학들 중에. 그래서 요 중앙대학교는 축소, 복사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총 10매까지 낼 수 있는데 한 매에 여러 개의 서류, 4개, 5개씩의 서류를 내서 실질적으로는 30개 이상의 서류를 낼 수 있는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한 내용은 학생부 대체 서식을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학교입니다. 블라인드는 하지 않고요. 업로드를 해서 우편 방문 제출을 하지 않고 전체 서류를 한 파일로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학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 여기 지금 보시면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로 활동이 좀 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학생을 뽑은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이게 2025학년도에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전 학과를 반으로 나눠서 면접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학교는 전공 역량, 진로 역량이 무려 50%입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 40%고 공동체 역량은 10%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은 40, 그리고 학업 역량 중에서도 탐구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러고요.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의 진로 역량을 강력하게 평가하는 전형이 탐구형 인재 전형이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이 30%밖에 안 들어가고 학업 역량이 지금 50%인데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무려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동체 역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그다음 리더십 능력은 10% 정도 반영하는 전공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면접을 보는 학업과 균형 잡힌 활동을 함께 평가하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강력하게 평가하고 학업 능력을 강력하게 평가하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이 둘로 나뉜다. 그럼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은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의 전형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이 50이고 그 다음에 진로가 30이고 그 다음 공동체는 20%.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진로가 무려 50이고 학업 역량이 40이고 공동체 역량, 활동 이런 건 별로 없어도 된다. 이게 10%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 평가 방식이 된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진로 역량은 진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는지, 전공 관련 교과에서 어떤 성취도를 보였는지, 얼마나 성적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진로 탐색 및 활동과 경험, 이거는 바로 전공 관련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잘 만들었는지 이런 걸 갖고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공동체 역량은 리더십,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성 등을 나타내는 이 활동 서류들, 비교과 활동 증명 서류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제 학생부 대체 서식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도 온라인 입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PDF 파일로 업로드시키는 학교인데요. 자, 이 학생부 대체 서류 요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0페이지까지 낼 수 있고요. 한 개 활동당 50자로 활동을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외부 수상이나 논문이나 그다음에 교내외 수상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학금 탄 내용이라든가 뭐 대학명 이런 것들 쓰면 안 된다. 자격증 이런 것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학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 교내에서 한 요걸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부 대체 서류 요약서를 쓸 때 우리가 총 10개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0장이죠. 10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중앙대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한 장에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축소 복사를 해서 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는 여기 보시면 서류를 자유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평가자가 판독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서류를 낼 때는 10장을 PDF 파일로 업로드 시키지만 한 장에 같은 종류의 이 학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소 복사해서 뭐 4개씩, 보통 4개 넣어야 가장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5개는 이제 좀 너무 많아 보이니까 4개씩 넣을 수 있다. 그럼 4개씩만 넣는다면 40개의 서류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명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
내가 중앙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에 지원하면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능력이 50%입니다. 그럼 이 5칸이 학업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1, 2, 3, 4, 5가. 그죠? 그러면 이 학업 능력의 대표 선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준 학력 평가 자료입니다. 그러면 IB, AP 좋은 성적이 있다. SAT, HT, A-레벨 좋은 성적이 있다. 유리하죠. NCEA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이 있다. A따로 성적이 좋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 서류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학업을 보여주는 학업 능력 서류가 되고요. 그 외에 나는 전 과목에서 다 골고루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서 여러 전 과목에서 만들어온 나의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골고루 집어넣습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합쳐서 4개씩, 이렇게 3개씩, 5개씩 넣으면 여기에 5종류를 학업 서류를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표준 학력 평가 자료 따로 놓고 예를 들어서 영어에 관련된 서류 따로 놓고 심리학에 관련된 서류 따로 놓고 그다음에 사회에 관련된 서류 따로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체능 관련 서류를 따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서류, 내가 진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이제 진로 서류가 나올 텐데 진로가 30%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공대 지원한다 그러면 수학과 물리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서류가 이제 진로 서류가 되겠죠. 이런 거를 3개를 쓰고 공동체 서류, 봉사활동, 그다음에 리더십 활동, 그다음에 자기주도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2개, 이 2칸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이제 그 융합형 인재에서 할 일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내가 지원한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진로 서류가 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영문학에 관련된 내용들로 5개를 채워야 됩니다. 10학년에 영문학 관련 내용, 11학년에 영문학 관련 내용, 12학년에 영문학 관련 내용. 그 밖에 내가 영문학 관련 진로 활동, 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 관련 있는 활동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5종류를 쓰고 창수는 훨씬 많이 낼 수 있겠죠. 한 페이지에 축소 복사를 해서 2개에서 4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학업 역량 서류, 영문과 외 나머지 과목들 내가 수강을 했던 내가 지원한 학과에 관련 없는 나머지 활동들은 다 학업 서류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서류는 한 칸만 쓰면 되겠죠. 10%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 한 칸에 한 4개 정도 서류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반영할 때 학업이 50이고 진로가 30이고 공동체를 20 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넣고 싶은 서류 대체적으로 해외 고생이 제일 많은 서류가 이 공동체 서류예요. 무슨 활동 서류도 이것만 잔뜩 넣는다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수상 실적 제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교내 수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수상 실적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이 서류를 잘못 넣는 거죠. 이래 갖고는 합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의 그 내용들을 평가 방식에 맞춰서 나눠서 넣고 이걸 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 증명서가 미리 준비가 다 돼야 되겠죠. 그걸 갖고 우리가 따져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서류를 넣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